김건희 여사가 특검 출범을 앞두고 오늘 오후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건희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오후 이곳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입원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김 여사는 취재진의 접근이 불가능한 VIP 병동에서 극소수 직원의 관리하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가 평소 앓고 있던 지병 때문에 입원했고 위중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11일 한담동 관저 퇴거 이후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칩거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3일 대선 투표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택 인근 투표소에 유일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주목할 건요, 바로 이번 시점입니다. 김 여사는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걸로 보이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 가장 많은 16개 의혹을 수사하게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 총 망라돼 있습니다. 김 여사의 입원이 향후 특검 수사에 변수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계속 병원에 머무를 경우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 측은 대선 전인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수사팀에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도 건강 문제를 불출석 이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김 여사 측이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은 김 여사의 건강 상태 등을 주시하며 수사 계획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지만 이루어지리라고,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는 내일 원래 소환 통보, 3차 소환 통보를 받은 거 아닌가요, 지금? 네, 검찰의 3차 소환 통보가 있었는데요. 예. 일단은 그 참석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윤갑근 변호사가 밝힌 내용을 보니까 소환 불응하고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제 의견서를 내일 제출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나가지 않겠다라는 얘기라서 윤석열 피고인도 이제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3차 소환 통보에 안 나오면 보통은 이 정도 되면 이제 체포영장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는 웬만한 이 정도 사건, 그러니까 살인이라든지 이런 이제 중대범죄 사건의 경우에 3번이 아니라 2번, 1번이라도 불응하는 사람을 그대로 지나치지는 않을 텐데 지금 이제 경찰이 이제 그 정도로까지 이제 속도를 낼 것이냐. 그래서 특검이 출범한 상황에서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냥 특검 쪽으로 넘길지, 자신들이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인신 구속을 시도를 할지, 그거는 조금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건희 씨는 서울 아산병원에 또 입원을 했고요. 네, 좀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특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오늘 서울 아산병원에 김건희 씨가 입원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 여사 쪽에서 밝힌 걸 보니까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악화돼서 입원을 했다라고 하는데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뭔지까지는 이제 설명을 하지 않았고요. 위독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몸이 상당히 안 좋은 거는 맞는데 위독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는 사실 의료상의 비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밝히지 않는 한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에도 본인을 둘러싼 의혹이 터지거나 혹은 수사에 또 속도가 나거나 수사망이 좁혀오거나 이럴 때마다 이제 와병설이 불거졌었기 때문에 저희 뉴스아이킥에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또 종종 전달을 했었지 않습니까?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었던 이것도 이제 그런 어떤 연장선의 하나로 보는 해석들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찰이나 검찰이나 혹은 특검의 소환이 요청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절차 진행을 하면 되는 거라서요. 입원했다는 사실 자체가 특검 수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군요. 그동안 계속 잘 집에서 지내다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려고 그러니까 이제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이. 실제로 이제 암을 앓고 있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검찰 수사나 재판은 그대로 다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면 아마 이제 수사기관과의 조율을 통해서 수사받는 거를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수사 받아야죠, 이제. 해서 대면 조사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조사 방향이 좀 어떻게 이루어질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전혀 언론 보도를 접하고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조사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요. 김건희 씨 그 아산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 특검의 뭐 시기나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끼치는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인 조사 일정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 작업만 해도 지금 벅찬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차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좀 대면 조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실까요?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지만 이루어지리라고,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서울 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라는데 지병이 신병인가? 참, 이거 특검 앞두고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뻔한 거죠 뭐. 아니 종래에 뭐 재벌 회장이라든가 예. 뭐 이런 분들 멀쩡하게 잘 살다가 검찰이 소환이 이제 임박했다 이러면은 드러눕잖아요. 그렇죠. 우리 뉴스에서 많이 봐왔잖아요. 휠체어 타고 막. 예, 그러면 이제 검찰청에 나올 때도 그냥 휠체어 타고 또는 들어 누워서 근데 검찰청 안에 들어가면 말짱해요. 그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나 그 변호인들이 예. 좀 멍청한 게 예. 들어 누우려면은 예. 너무 빨라요. 이제 지금 김건희 특검이 준비 기간이 한 20일이나 지금 남아 있는데 그렇죠. 소환이 임박할 때 들어누워야지. 지금 들어누워가지고 뭐 몇 개월간 계속 뭐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이거 아산병원도 조금 혼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기간 너무 과하게 아니요, 입원을 해주고 병원이야 그러면. 환자가 아프다고 뭐 오면 예. 우선은 검사도 하고 뭘 그렇죠. 해야 되니까 병원이 너 나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또 환자의 그 이 병이 뭐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환자 민감 정보잖아요. 네. 그럼 그런 거는 공개할 수는 없고 그렇겠죠. 뭐 병원은 일단은 받아는 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검사해보고 특별한 병이 없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우리 의료 시스템이 작년에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의료 대란 일으켜서 개판을 만들어놨지만 예. 병 없는데 아산병원 그런 대형 종합병원에 오. 계속 들어누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예. 병 없으면 바로 퇴원시켜 버려요. 그럼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분들이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의료 대란을 터뜨려서 지금 아산병원뿐만 아니라 주요 지금 빅5는 특히나 네. 대기 환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본래. 근데 의료 대란을 일으켜서 전공의가 싹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예. 사실 그 위중한 중환자들의 대기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김건희는 빨리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멍청한 거지. 만약에 서울 아산병원이 특검이 발족하고 막 수사가 시작되는데도 계속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입원시켜준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건. 큰일 나는 얘기죠. 의료법상 안 됩니다. 오, 그리고 예. 이제 특검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네. 병원의 의사 선생님의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겠죠. 병원 쪽에 진짜 얼마나 심각한 질환이 있는지. 예. 그러면 뭐 그 의사 선생님들이 병 없는데 있다고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허위 진단서 작성죄로 또 잡혀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김건희 변호인이라면 하더라도 지금 안 할 것 같아. 네. 소환이 임박할 때 하더라도 하는 건데 재벌 회장들은 다 그렇게 해왔어요. 왜? 변호인들이 똑똑하거든. 네. 예, 다 김앤장이나 이런 데서 하니까 네. 김건희 변호인들 보면 다 허접해요. 지 발등을 찍은 거예요. 예. 괜히 여론만 악화시키고 말이죠. 그렇죠. 여론만 악화시키고. 지는 지금 잡혀갈 때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빨리 잡아가세요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하여튼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예. 이거 갖고 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가 구속을 앞당기고 있는 거죠. 예. 하여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와 더불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봅시다. 언제 퇴원하나 두고 보겠어. 김건희 씨가 평소 앓던 지병이 나빠지면서 입원을 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 제보에 따르면 13일 날 내원했다가 의사 소견에 따라서 입원하라 그래서 입원했다라는 겁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특검 수사 앞두고 병원으로 숨어버린 거 아니야? 라는 그 비판에 직면해 있어요. 이정주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요 설이 몇 번 계속 지난번에 계엄 이후에 뭐 예를 들면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 그때 체포하려고 들어갔을 때도 저는 이제 취재원들 만나면 의도적으로 그런 흘리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거식증에 걸렸다. 네. 뭐 또는 우울증이나 뭐 이런 약을 먹고 있다. 그래서 몸이 뭐 많이 약해졌다. 네. 이런 식으로. 예. 근데 막상 그러니까 나오는 그거는 거 보면 또 전혀 아닌데. 네. 예. 근데 돌아다니는 거나 예. 예를 들면 막상 이제 공개된 행사 예. 그리고 하는 행동 보면 안 그래요. 근데 오늘도 언론에 무슨 40kg가 안 된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명품백 수사하고 뭐 이럴 때 뭐 38kg까지 빠졌다. 그쵸. 몸무게 보도가 꼭 중앙 언론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쵸. 근데 그러니까- 또 투표로 나오는 거 보면 또 멀쩡하던데 살 안 빠졌던데.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 30kg 뭐 38kg 40kg 이거는 그 누가 재봤나요? 본인이 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네. 그걸 예.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네, 어떻게 알아? 여성에게 몸무게란 거는 예. 아 이거 본인 극비잖아요. 그럼요. 절대 발설하지 사실 않습니다. 본인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금방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도 잘 안 재. 네. 근데 그거를 뭐 40kg인지 들어봤나? 그럼 옆에서 그러니까. 그 중앙 언론들이 들어봤나요? 그러니까 무게 어떻게 들어? 알고 쓰냐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늘 이런 좀 방식의 빌드업이 있어요. 네. 요즘 수사가 좀 쪼아오고 이러면 네네. 네, 김건희 쪽에서 그러니까 아는 사람 만나면 뭐 거식증이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정신적 상태가 약물을 좀 많이 해서 약이 네. 뭐 세다 이런 예.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럼 약을 줄이면 되겠네. 근데 그만큼 뭐 정신적 먹기 힘드니까 예. 약을 강도를 좀 세게 한다 예. 이 얘기인데 제가 취재원들한테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취재원들 뭐 가혹하게 할 리는 없잖아요. 예, 근데 예. 저는 언젠가부터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알겠는데 봤냐고. 그러니까, 보고 얘기한 거냐? 네가 확인했냐? 보지도 않지 않았냐? 몸무게 올라간 거 봤냐? 예. 40kg인지 들어봤냐고. 이게 다 이게 카더라 아닙니까? 카더라. 예. 그리고 예. 다 본인 발이에요. 약을 뭐 먹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쵸. 그게 의료 정보인데. 그렇습니다. 알 수 없죠. 예, 약이 예. 센지 약한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근데 그거는 다 본인 발이에요, 본인 발.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는 어제 사실은 갔었어요 잠깐 아산병원에 갔었는데 아산병원에 네. 현장 취재의 달인. 네, 갔었는데 사실 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죠. 왜냐면 네. 김건희 씨가 18층 VIP 맨 꼭대기거든요. VIP실이 예, 예. 거기 있다라고 저희 알려져 있는데 취재진들이 막 꽤 오긴 했어요. 카메라가. 기자들이 네. 카메라가. 많이는 없었고 한 네. 4-5명 네. 왔는데 병원 쪽에서 나와서 네. 아, 저쪽 구석으로 가시라고. 병원에서 네, 기자들. 흩어져 있으시면 안 된다. 어. 저쪽 한 구석에 있으시라. 예. 뭐 병원 규정이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구석으로 밀려났어요? 네, 구석으로 밀어놓고. 예. 근데 좀 뭐 사실은 그때 이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취재진들이 모여 있으니까 시민분이 와서 되게 화를 엄청 내시더라고요. 어. 왜냐면 내 딸이 지금 어떤 흑색종 같은 게 손에서 발견돼가지고 이거 빨리 병원을 가봐야 된다. 큰 병원 가보라고 해서 왔더니 네. 내 딸은 들여다 보지도 않고 이거 뭐 아무 치료를 하려면 1년 걸린다. 뭐 이런 네. 얘기는 하고 그렇죠. 있는데 네. 김건희 어떻게 들어갔냐. 맞아요. 엄청 네. 화를 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혜이기도 하고 네. 본인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쨌든 측근들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뭐 죽을 병 아니다. 네. 그렇게 생명의 지장이 있거나 큰 병은 아니다라고 하니까. 네. 근데 어떻게 들어갔냐 이거죠. 근데 그 지금 특실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만 하더라도 하루에 1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나 많습니까? 뭐 보도에는 그렇더라고요. 그쵸. 110만 원 정도 네. 이제 1박에 예, 그리고 1인실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죠. 100% 1인실로 들어가서 오히려 특실 같은 경우에는 그 비어 있을 수 있다. 예, VIP 병동 같은 경우에는 뭐 이용하는 사람이 예전처럼 뭐 재벌 수사 뭐 이런 게 막 본격화되면 재벌들 다 병원에 입원해서 안 나오고 하는데 지금 재벌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 하는 거죠. 돈 있으니까 이거 뭐 지금은 정부 돈 쓸 수도 없고 개인 돈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제가 110만 원 낼 수 있으니까 그 옆자리로 옆방으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너무 건강해 병원에 입원하기에는 네, 잠입 취재. 네. 예. 옆방 주시면 제가 잠입 110만 한 원 낼 3일 수 하면 있습니다. 월급 나오네요. 그래요? 하루만 잘 먹을 수 있는. 예, 아니 근데 지금 그 대체로 언론에 나온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그 죽을 병은 아니고 그 심각한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지병이 있기는 했으나 위중한 상태는 아니고 그러나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죠. 마음이 많이 아프다.
걱정도 많이 되실 거고. 우리도 마음이 아파. 입원 시켜주나? 네, 지금 그 방금 전에 또 속보가 나왔는데 VIP 룸에서 극소수한테 간호를 받으면서 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질환이 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뭐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층 지금 VIP 룸이 예. 있는 곳이 사실 그 인턴이나 레지던트 같은 분들도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보안이 철저하다. 예. 그 1박에 65만 원에서 131만 원이라는 거고요. 그 극소수 직원의 관리하에서 치료 중이고 위중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오늘 한 경제지가 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에서 1.8km에 있는 병원이 이제 카톨릭대 성모병원인데 왜 14.6km 떨어진 아산병원으로 간 거냐. 이거 좀 수상하다. 이런 의혹을 또 제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방이 있었나 보죠. 방을 마련해 주는 것이 거기였다.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김건희 씨가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이거 당연히 특검 수사를 어떻게 보면 지연시키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건데 누가 네, 봐도 네, 예. 왜 윤석열은 가만히 있지? 왜 윤석열은 저렇게 멀쩡하게 거리를 활보하면서 반팔 입고 다니면서. 있을까? 그러면 더 무서운 사람은 김건희가 아닌가? 그럼 우리가 실질적인 지배를 네. 김건희에게 받았던 건가? 이런 약간 생각도 좀 들고. 그렇죠. 저는 여사가 이렇게 하는 건 좀 처음 봤어요. 사실 검찰에서 수사를 앞두고 난 다음에 원래 보통 재벌들이나 이 고위층 분들이 권력자들이 가서 병원에 입원하는 드러눕잖아요. 근데 그걸 김건희가 하고 있는 게 박근혜도 그랬고 다 그랬잖아요. 예. 되게 분리하면 병원으로 숨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정권의 어떤 정권의 예. 정말 실체가 드러나는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픈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 권력농단은 세게 했기 때문에 특검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아침 방금 누굽니까 민중기 특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김건희 씨의 입원 보도로 알았다. 그리고 대면 조사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가 아니라 대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이야말로 출장 조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요? 그 양분당 의원은 병원으로 출장 조사 가면 그 특검 해체해야 된다. 필요 없다. 무슨 김건희 병원으로 출장 조사를 가냐. 당연히 소환 조사 특검으로 불러야지. 예. 근데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재벌들처럼 휠체어 타고 다 꽁꽁 뒤집어 싸고 마스크 쓰고 그렇게 해서 뭐 기자들이 들러붙어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쓱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휠체어 타고 간다. 소환 조사를 근데 모르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세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 대면 조사는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출장 조사하지는 않겠죠, 진짜. 그러니까 당연히 불러서 창성동 별관에서 그렇게 조사받는 것도 국민들이 기가 막혔는데 병원까지 가서 출장 조사를 한다? 이건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고 의혹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와서 서류도 확인하고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버틸 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라도 병원에 가서라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게 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빠르게 수사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 시간 끄는 거라고 보이는데. 선거법 수사 피하려고. 그렇죠. 그러면은 빠르게 수사를 이게 병원 때문에 못 온다라고 하면 가서라도 해야죠.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숨는 것은 진짜 고전적인 수법인데 여전히 이걸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샤넬백 바꿔간 거 있잖아요. 신발 사이즈 좀 확인했습니까? 김건희 씨? 기자들 이제는 몸무게는 확인할 수 있는데 신발 사이즈는 확인할 수 없네. 신발 사이즈 확인해야 돼요. 이제 몸무게는 흘리는데 신발 사이즈 안 흘려. 절대 흘리지 않네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참 이제 그 영부인의 신발 사이즈까지 기자들이 확인해. 이것 뭐 신데렐라 수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좀 황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기사 저희 사회부가 이제 먼저 썼는데 요지는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현재 검찰하고 이제 수사기관은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대요. 알고 있었고, 현물을 확보하는 것. 그러니까 샤넬백 2개. 그 2개를 결국은 가방 3개와 신발 하나로 바꿨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맥락이냐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2차례
첫 번째 샤넬백, 두 번째 샤넬백 이렇게 샤넬백이 그렇죠. 두 개 있었고 예. 거기에 이제 각각 뭐 200만 원 얼마씩 얹어서 그렇죠. 예, 교환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다른 백화점 상품들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샤넬 명품은 그 자기가 뭐 처음에 받은 금액이 예를 들면 샤넬이 800만 원짜리다. 네. 그러면 웃돈만 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환하려면 네. 웃돈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는 더 싼 거 700으로 교환하고 싶은데 못 합니다. 아. 네, 그거 못 해요. 스타벅스 그 기프트콘 같은 거예요. 우리 수업 가서 네, 받으면 스타벅스는 억지로 되는데. 네, 억지로 쓰잖아요. 네, 혹시 12,000원짜리 왔는데 네, 신세계 보고 있으면 네, 반성하십시오. 왜 안 해줍니까? 이거 해줘야 됩니다. 네, 네, 왜 아니, 샤넬만 안 네, 해줍니까? 여기 몇 프로 쓰면 이것도 적립은 해주는 네. 현찰로 안 내주잖아요. 스타벅스가 뭐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 명품만 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기존 금액에다가 얹어서만 교환할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교환한 거고 들어보니까 샤넬 쪽은 신발도 한 기본 단가 한 200~300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을 갖고 싶었는지 네. 그 다른 백을 갖고 싶었는지 그거는 그 사람이 속마음이라서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시리얼 넘버랑 지금 추적 중이거든요. 시리얼 넘버 추적 중이에요. 시리얼 넘버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예. 똑같은 제품이어도 그 시리얼 넘버 하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트렌드가 있어요. 보면 음. 이런 신발 신는 뭐 예를 들면 MZ 세대가 좋아한다 예, 예. 뭐 트렌드가 있어요. 자기가 MZ 세대는 아니지 않나? 김건희 씨가? 그죠. 네. 몸무게만 MZ 세대인데 제가 보니까 몸무게만 40kg 흘리고 다니고. 네. 근데 요거의 요지는 네. 나중에 이제 물품 현물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아마 검찰도 지금 현물 확보의 초반에 실패했나 봐요. 예. 그렇죠. 예. 저 끝단에는 쉽지 않죠. 예. 지금 뭐 봉지욱 선배가 말한 대로 경기도 어딘가에 있다. 예. 뭐 어딘가에 있다. 이런 근데 식으로. 제가 어제 그 봉지욱 씨 취재한 거를 또 추가 취재를 했는데 경기도에 어디인가 있다는 장소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를 현장 취재를 가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옮겼답니다. 경기도에서 다른 곳으로 또 옮겼대요. 그 얘기를 듣고. 예,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면 바로 옮깁니다. 모니터링 하시는구나 또. 이분들이 진보 유튜브 열심히 봐. 많이 보더라고요. 나와 그럼 바로 또 옮깁니다. 네, 그래서 많이 본대요. 제가 알기로는 옮겨서 그 옮긴 장소가 어딘지 지금 또 추적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상하게 그거를 뭐 이렇게 버리거나 태우거나 하진 않고 옮기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창고가. 어.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뭐 너무 많아서 많잖아요. 그걸- 지금 보면은 실세 윤핵관 부인도 디올 명품 갖다 줬죠. 그치. 그리고 기업들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떡볶이만 먹었겠습니까? 그쵸, 기업들이. 그쵸. 예? 뭐 예? 그렇죠. 예, 박근혜 그렇죠. 때 보십시오. 예, 말도 그럼요. 사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이런 거를 안 했을 리가 없다. 왜냐하면 이거를 덮어놓고 받는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초장에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주고 이런 거 그 김영란법 위반이고 서로 다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세게 나갔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기업들도 오히려 편하죠. 이런 거 안 줘도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디올백도 받고 샤넬백도 받고 이제 기업들이 정보가 빠르잖아요. 그럼 뭐 자기들도 갖다 줬겠죠. 그리고 한두 개 써요. 한두 개였겠냐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다 갖다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처에 보관하고 있고 그곳이 경기도 땡땡땡이다. 예, 그리고 그분은 나이가 상당한 여성으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예. 뭐 그 금고지기 취재원에 같은 따르면 금고지기가. 금고지기는 아니고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어떤 분인데 어허. 그분의 남편도 의사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예. 근데 경기도 어디 별장에 있다는 게 이제 취재원 얘기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옮겼다. 다른 곳으로. 그래서 그곳을 또 추적하고 있다. 제가 현장 취재하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예, 진짜 보도 한번 따라가야겠네요. 예, 예. 근데 요쯤 되면 갑시다 사실은 용감한 기자들. 네. 예, 문고를 딱 취재하러. 열고 그 안에 있는 내부 물건들이 딱 우르르 나오는. 쏟아지면 예. 이메일다. 열려라 샤넬 이렇게 해야 되구나. 열려라 샤넬. 예. 예, 뭐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는 닫혀라 거죠. 디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까먹으면 우리 그 안에 갇히는 겁니까? 아니 뭐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톰 브라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 집에 있을 때도 디올을 입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 김건희 씨의 명품 중독이라고 그 신인규 변호사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확인을 해야 되고 특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병원에 숨어버렸다고 해서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건강 상태인지 체크가 필요하겠지만 빠르게 수사를 서둘러서 김건희 씨는 반드시 소환 조사를 해야 된다.